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편이죠. 폐기물 관리법 2편인데, 이번 시간에는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련 시설들을 또는 폐기물 관련 공장들을 낙찰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인허가권까지 다 승계를 받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전 사례, 그 다음 시간에는 판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방대한 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들을 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매인으로서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폐기물 공장을 낙찰 받았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컨설팅 해줬을 때, 이런 그 폐기물 공장에 딸려 있는 영업 허가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승계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또 폐기물과 관련된, 또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을 낙찰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크게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이 있고요.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 기준, 폐기물 최종 처분업의 기준, 폐기물 종합 처분업의 기준,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그 다음에 최종 재활용업 및 종합 재활용업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들은 각각 달라요. 각각 별표에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다 폐기물업에 속하는 거니까 이런 공장들을, 이런 공장들을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에 이제 허가권이 있잖아요. 허가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우리는 그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한테 의뢰받은, 내가 컨설팅 해주는 그 고객님한테 허가권을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맞춰야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허가권 안 돼도 돼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떤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조금 약간 최대한 빨리 하겠는데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어요. 조금 그거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캡처 하셨다가 이번 달에 가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진짜로 정말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종합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국내 유일의 아마 70여 개 부동산 법률과 경매의 완벽한 실사례를 제가 수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경매의 새로운 어떤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좀 그렇게 하시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게 법제처 들어가시면, 우리 법제처 들어가서 폐기물 관리법을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나오는데 33조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33조에 보면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폐기물 관리법 33조를 보면 이 33조만 봐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죠? 33조만 봐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1항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 1항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1항이나 2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항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머리 지진날거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폐기물 처리업자 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처리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제46조 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민사지팡법에 따른 경매 어쩌고저쩌고 쭉 국세징수법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압류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인수인, 또 인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양수인 또는 인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장을 인수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동으로 승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양하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인허가권이 승계는 안 돼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법좀 딱 봤을 때 옛날에 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소련 말도 아니고 진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요. 제 교재를 보면서 이 한 1항
1항부터 이 3항을 나머지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게요. 자,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33조 권리 의무에 승계해서 1항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법조문을 봐서는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자, 그럼 제가 단락단락마다 잘라서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만 알면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 거 판례, 실전 사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다만 그냥 사례라든가 판례만 대충 읽고 마는데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전재산 다 날리고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고객들한테 진짜 민폐 아닌 민폐, 여러분들 구상권 행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 다 물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단락단락마다 잘라서 밑에 다 옮겨놨거든요. 자, 아까 법조문 서론은 제가 읽어드렸듯이 높여볼게요. 자,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이제 1항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락단락마다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단락단락마다요. 단락마다 잘랐고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폐기물 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 시설 46조 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회생, 그다음 국세지승법, 관세법 어쩌고저쩌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이죠.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거나 그죠? 아니면 공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는 양수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죠?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항에 보면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수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폐기물 관련 공장을 내가 인수를 했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 이것만 보면 이 경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은 그죠?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면 허가권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깃집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A라는 고깃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대인, 대물, 혼합적 허가 뭐 이제 그런 걸 설명할 거고, 그죠? 설명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게. A라는 고깃집을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업 허가권을 나한테 자동으로 승계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가권은 대인권, 대물권 또는 대인과 대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 형태 권리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축산업 허가도 혼합형이죠. 그죠? 그러면 이 건설 폐기물업, 폐기물 공장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혼합이라는 얘기예요. 혼합형 허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허가권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건축 허가권은 뭡니까? 대물권이에요. 대물권.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지만 건축 허가권 100% 승계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은 그겁니다. 건축 허가권은 뭐라고요? 아니 참 이게 폐기물 관련 허가권은 뭐라고요? 혼합형 권리다. 대인권과 대물권이 혼합되어 있는 그죠? 혼합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폐기물 처리업자 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그죠? 여기 있죠?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폐기물 처리업 어쩌고 이렇게 쭉 똑같은 내용이에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또는 환가로 또는 압류재산 매각이니까 공매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여러분 이거 100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 받아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법조문만 봐면 여러분들 다 오해하기 좋아요. 어느 유튜브가 그러더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던데 폐기물 관리 공장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기, 내가 웃겨가요 말도 안 나오네.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기. 그 다음에 좀 유명한 데 있어요. 아주 전문가더라고. 그분도 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판례를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폐기물, 이건 어차피 보면 폐기물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폐기물 처리업자, 신고한 자, 폐기물 신고자, 그죠? 전용용기 제조업자. 이것은 폐기물 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시설, 그죠? 또는 46조 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이런 시설들을, 제조업을,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많은 공간을 할애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46조 1항이 뭐냐? 폐기물 처리 신고자거든요. 폐기물 처리 신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폐기물 처리 신고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신고는 별표 17의 조건에 맞아야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이 별표 17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갖춰야 할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66조라고 나오는데 66조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 교재에 잘 설정놨으니까. 그죠? 실어놨으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도 있어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이러이러이런 사업들, 그죠? 폐기물 처리업을 신고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을 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이런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 시설, 그죠? 폐기물 처리 신고, 그 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시설들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하거나 또는 공매로 취득하거나 또는 환가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양수인 또는 양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행규칙 47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40조 폐기물 관리업자 등 방치 폐기물의 처리. 방치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공장이라고 한다면 폐기물 공장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공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 공장, 폐기물 관련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40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폐기물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이 나와 있죠.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폐기물 공장을 지었어. 폐기물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래. 가동하기 전에 그죠? 당신 국가에서는 너를 못 믿, 나는 너를 못 믿겠어. 나중에 네가 폐기물 처리 잔뜩 돈 받고 공장에다 싸놓고 이거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믿겠으니까 너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끊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왜? 이놈이 폐기물 공장을 허가 받아놓고 계획을 잔뜩 받아놓고 톡 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나무라고 그냥 부도 내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 처리는 누가 해요? 제가 합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겠죠? 민원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민원이 막 냄새도 나고 썩은 데도 나고 그러니까 주위 공장에서 또는 주위 민가에서 민원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자조합에 가입된 분담금이나 또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 돈 가지고 국가에서 업자를 시켜서 치워야 되겠죠. 폐기물 공장 폐기물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있으면 폐기물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또 폐기물을 치워야 돼. 참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게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장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또 갖춰야 돼요. 능력과 기술을 갖춰야지만이 환경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경매로 폐기물 시설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법제 33조에 보면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기술과 능력이 뭐냐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폐기물 처리업자 같은 경우는 별표 7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 같은 경우는 별표 9에 따라야 되고 별표 9의 기준에 따라야 되고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별표 10세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별표 8A에 따른 기술과 능력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시도지사의 허가를 해줍니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까다로운 폐기물 공장을 낙찰받는다? 낙찰자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허가권 승계해주세요. 그럼 승계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런 기술적인 조건도 갖춰야 되고 이러이런 것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환경기술사 1급 몇 명을 둬야 되고 뭐 차가 몇 대여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별표 제가 여기 따놨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폐기물 업체를 하고 있어. 근데 공장 하나 더 얻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걸 낙찰받아도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인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건을 갖추면 상관없겠지만 갖추지 못했다가는 일반 공장으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문제가. 자, 일반 폐기물 공장에 이게 폐기물 공장이고 또는 일반 창고를 내가 낙찰을 받았어. 또 폐기물이 여긴 폐기물이라고 했죠. 폐기물 공장을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낙찰을 받고 보니까 썩을 이 공장에 마른 폐기물 공장이지 기계 기구들은 어떤 놈들이 싹 가져가고 몇 개 없어. 또는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막 이렇게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그죠?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그러면 기계 기구가 제대로 없다면 나는 이 폐기물 공장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산업 폐기물이 또 겁나게 쌓였다면 이 산업 폐기물도 치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낙찰 받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판례에서는 기계 기구가 없다든가 또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실내 사례를 들어가서 기계 기구가 제대로 없다거나 아니면 기계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가 없어서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또는 폐기물 공장으로 제대로 가동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는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야지만이 환경부 장관의 또는 지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시설물들이 없어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 허가 수리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폐기물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폐기물 공장의 안에 폐기물이 잔뜩 쌓였다고 한다면 이 폐기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일반 공장, 창고, 공장에 폐기물이 잔뜩 쌓였다면 낙찰이를 받았어, 박영춘이가. 그러면 이건 박영춘이가 치워야 됩니다. 박영춘이 몫이에요. 그런데 폐기물 공장 같은 경우는 다르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판례하고 사례를 들여서 3편, 4편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반드시 다음 시간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물론 이제 2항, 3항, 33조, 2항, 3항, 뭐 이제 뭐 4항, 5항 이렇게 쭉 있어요. 7항, 8항, 9항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냐 이게 5항인가? 5항에 보면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 7, 8, 9항에 보면 종전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 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폐기물 공장이야. 폐기물 공장이야. 내가 폐기물 공장을 하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거든 인수를 내 낙찰을 받았어. 그럼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그죠? 폐기물 공장을 하려고 인수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랍니다. 허가관청에 내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에 신고 수리가 됐냐 안 됐냐 그게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기계 기구류가 제대로 있냐 또는 안에 폐기물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먼저 치웠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경매 낙찰을 받기 전에. 그럼 국가에서는 이 법의 조항을 들이대서 이 법의 조항을 들이대서 국가에서 먼저 치우고 낙찰자인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통 뭐 5억, 6억씩 할 때도 있고 많은 건 10억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떠안아야 되냐? 구상권 행사하면 국가에다 내가 떠안아야 되냐?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내가 폐기물 공장을 안 할 거야. 그냥 가격이 싸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폐기물 처리 공장을 내가 인수했어. 그런데 폐기물이 또 여기 잔뜩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폐기물 공장에 있으니까 처리하다 만 폐기물이 많이 쌓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먼저 치우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막 침투수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폐기물 공장이니까. 그죠? 냄새도 나고 막 악취도 나고 주위 민원들 공장에서 막 민원 들어오니까 국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공제조합의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이 비용으로 먼저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폐기물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건데 이 먼저 폐기물을 치우고 국가에서 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엮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낙찰을 딱 받는 순간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이 조항을 들여대서 여러분들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이 짧은 33조에 보면 33조 이 짧은 조항에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죠? 많은 판례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판례하고 실전 사례, 다음 시간에 판례, 그 다음 시간에 실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폐기물 업을 정리할게요. 자, 이런 폐기물 업,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원 재활용 시설, 그 다음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그죠? 그런 시설을 건축물 관리 대장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런 시설을 내가 경매로 사든지, 그죠? 또는 공매로 사든지, 또는 양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허가를 받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까 제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별표 17, 별표 8A, 별표 16, 막 그런 거 다 말씀드렸죠? 옆에. 그런 조건에 맞춰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련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폐기물 관련 시설을 낙찰 받으면 뭐, 대결겠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폐기물 관련 시설을 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증만 갖고 있으면 돈이 된대야 라는 말만 듣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개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 이런 폐기물 관련 시설들을 인수했을 때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내가 일반인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죠? 또는 이런 각각의 업종들 사이, 이런 거 아까 전 시간에 했지만 이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 폐기물 중간 처분업, 그 다음에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 업종 기준이 각각 있는데, 이런 각각의 상호 간에 이런 폐기물 중간 처분업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운반 수집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재활용업이 나왔는데 요걸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타진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종합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비라든가 아까 시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 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장비, 시설, 기술 능력 등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받으려면 허가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허가관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허가관청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어. 근데 허가관청이 노했어. 그럼 나는 이 폐기물 공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수리관청이 노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기울이라든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조문에 의존하지 말고 판례로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로. 뭐 지방법원 판례보다는 대부분 판례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낙찰받았을 때는 우리는 판례를 가지고 공무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판례 중요 판례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폐기물 관련 시설을 우리가 이제 승계를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허가권이 우리한테 자동으로 승계됩니까? 안 되죠. 이런 조건을 맞춰야 돼요. 이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조건들을 맞추고, 그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수리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걸 했죠. 요거 폐기물 관련 종합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요걸 조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오늘 내용 요거 제 33조 1항 관련해서 33조 1항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결론은 뭐라고? 허가 승계는 자동으로 안 된다. 허가 승계는 자동으로 안 된다. 조건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대물적인 조건이든 대인적인 조건이든 갖춰야지만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갖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이런 조건을 갖춰서 허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이 중요합니다. 이게 수리됨으로써 법률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다. 이 수리하고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딱 제출했어요.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허가 관청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난 영업을 못해요. 수리가 돼야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깃집 마포갈매기를 하려고 그래. 허가서를 제출했어. 허가해주세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수리라는 것은 승낙이죠. 승낙.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 신청은 청약이고 그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허가 관청에서 승낙을 해야지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어떤 그런 그 판례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다음 시간에도 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 나와 있죠? 자동 승계 안 된다. 그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폐기물 실전 사례부터 할 겁니다. 폐기물 실전 사례가 있는데 판례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판례가 쭉 나와 있고 좀 이게 우리 이제 그 실전 사례하고 실전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전 사례와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 여러분 반드시 이번 달 가기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 가기 전에 하세요. 진짜로. 이번 달 가기 전에 하지 않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강의, 체계적인 강의 아마 못 들을 겁니다. 어디에서도. 옛날 조금 짤막짤막하게 그런 것만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이제 그 공무원님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님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후회하지 마시고 구매하십시오. 돈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지식을 사는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